안녕하십니까. 무해방송의 양사모입니다. 저희가 사정상 일도 하고 낮에 하고 이러니까 그냥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막 2편 많이 찍을 때는 5편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옷도 안 바뀌고 이러는데 그냥 이거 봐주는 분들이 거의 가족 같은 그냥 이해해 주세요. 배경도 안 바뀌고 옷도 안 바뀌고 그냥 그놈이고 이러는데 내용은 틀립니다. 오늘 하려고 그러는 내용은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깔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이 그렇지 우리나라 게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아주 대단한 게 있어요. 그게 한마디로 의술 부분 중에 침술이라고. 침술 알죠? 침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사람들 침술하니까 중국이 침 잘 놓는지 알아. 잘 놓습니다. 또 일본이 침 잘 놓는지 알아. 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침 잘 놓는지 알아. 근데 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사실상 침술을 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에요. 침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고 깊이가 되게 깊기 때문에. 그거 우리나라만 침수를 넣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제가 독일도요. 침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고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. 이 침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침술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재능이나 기본적인 거는 알지만 원리 기본적인 건 알지만 뭔가 기술적인 거는 몰라서 게스트를 하나 부르려고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분 둘이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 한 분 딱 불러가지고 그냥 침술이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모시기 전에 제가 먼저 밑밥 한번 쫙 깔라고 오늘 그럽니다. 침술하면은요 사람들이 중국이 이렇게 원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특히 외국 사람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. 아는 사람들은 꽤 있지만 외국은 무조건 이렇게 동양에 뭐가 있다 이러면은 다 중국에서 나는 줄 알아. 그렇지 않은데. 되게 수많은 것 중에서 침술 역시 중국 게 아니고 우리나라 거라고. 그런데 역사의 강역을 보잖아요. 대한민국 역사의 강역을 보면 어디까지냐? 보통 고구려까지라고 하죠. 고구려까지라고 그러면은 저 요하서부터 해가지고 만주 이쪽이 다 우리나라 역사의 강역이다. 국경이야 갈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 틀리고 이러지만은 역사의 강역을 보면은요. 저쪽 요하서부터 서쪽으로 요하서부터 해가지고 만주 해가지고 고구려 땅 이렇게 다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엄청 크잖아요. 그게 한마디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. 동이족. 너 옛날에 너 어디서 왔어? 이러면 나 고구려에서 왔어. 나 신라에서 왔어. 나 백제에서 왔어. 이러면은 사람들이 고구려, 백제, 신라 이런 거 몰라. 고구려, 백제, 신라 몰라. 모르니까 거기가 어딘데 이러면은 뭐라 그래? 동쪽 끝 뗄라 그러면 어디에 돼? 바다가 나와야 되잖아. 그래서 동쪽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쪽 끝이라고 그러면은 바다가 나와야지만이 동쪽 끝이잖아. 그래서 또 해동국이라고도 얘기했어요. 해동국이라는 나라는 나와 있거나 뭐나 이런 것들은 사사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석적으로는 없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동쪽의 끝이야. 그 말이나 해동이나 같은 거예요. 동쪽의 끝은 나 동쪽에서 왔어 이러면은 동쪽 어디? 동쪽 끝.
그럼 어디라고 나와야 돼? 바다가 나와야지 끝이잖아. 그래서 해동. 그쪽이 다 우리의 역사적 강역이죠. 뭐 중국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마. 거기가 우리 땅이라는 거야. 옛날에는 거기가 우리 땅이고 그 문화가 우리 문화고, 예? 그쪽이 쳐들어왔으니까는 수축된 거지. 왜? 같은 문화, 같은 언어를 쓰니까 이쪽으로. 그래서 고구려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중국에서 황제내경이나 여러 가지 책에 보면은요. 침술은 동이족에서 왔다. 이렇게 기입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침술은 중국계 원리가 중국계 아니라 이쪽이다. 또 발전을 누가 시키든 상관없어. 중국이 발전시켰던 일본이 발전시켰던 누가 발전시켰던 그거는 후차 문제야.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? 침술이라는 게 동이족에서 나왔다.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생리학을 좀 공부했잖아요.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사회요법에 보면은 네 줄로 침술에 대한 원리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. 침 나면 왜 났느냐 병이. 침 놓으면 왜 병이 났느냐에 대해서 그 원리를 써놓은 게 있어요. 네 줄입니다. 딱. 뭐라고 썼냐면요. 좀 여러분들한테 네 줄로 얘기하면 좀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좀 길게 얘기할게요. 이해하기 쉽게끔. 침이 뭡니까? 쇠 아니에요, 쇠. 우리 몸에는요, 전류가 흘러요. 혈액순환 잘 되는 어린 사람들은 5V, 나이 드시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3V. 볼트수는 좀 차이가 나지만 5V 정도가 우리 몸에 전류가 흐릅니다. 모든 생명체에는요, 전류가 있습니다. 인간도 전류가 있고. 침이 세잖아요.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흘러. 전류는 어디? 혈관 내벽에 흘러요. 그 어디가 혈이 막혔어? 그럼 혈액이 안 통하잖아. 그 왜?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류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전류가 제대로 못 흐르는 거야. 그걸 뚫어줘야 돼. 뚫어줘야 돼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침으로는요.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혔다 이러면 여기다 침 놓고 침은 세잖아요.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어떻게 돼? 합선되잖아. 전류로 봤을 때. 합선되면 어떻게 돼? 백열등 있죠? 백열등이 어떻게 돼? 합선돼가지고 필라멘트가 뻘겋게 달라올라가지고 우리가 환해지는 걸로 봐서 보는 거 아니야. 요즘 뭐 그 LED기나 형광등 말고 백열등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합선돼서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잖아. 합선되잖아요. 그러면 1V라도 꼬마 이렇게 조그마한 건전지라도요. 조그만 전선으로 이렇게 딱 대가지고 이렇게 틱틱 하잖아요. 그러면은 스파크가 켜요. 심지어는 연필 있잖아. 샤프심. 그것도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전선 딱 대고서 이렇게 틱 하면 틱틱틱. 샤프심이 그 전선이 이렇게 스파크가 튀면서 탁 튄다고. 근데 혈관 내벽에 전류가 흐르지? 근데 침을 꽂았어. 그러면 합선이 됐지? 그러면 어떻게 돼?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 중에 혈관 내벽은 합선이 됐으니까 끊어졌으면 스파크가 튀는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열이 오릅니다. 백열등의 필라멘트처럼 열이 올라요. 혈관 내벽에 열이 오르면 어떻게 돼? 혈관 내벽에 막혔어. 왜 막혔어? 콜레스테롤 꼈으니까. 콜레스테롤 뭐야? 기름이지. 기름은 열이 오르면 어떻게 돼? 녹죠. 그래서 녹은 게 그 심장이 밀어주는 압력에 흘러나가 버리는 거야. 굳었을 때는 못 나가는데 녹았으니까 나가는 거야. 뭘로 녹였어? 합선이 돼가지고 열이 올라서. 왜? 침을 꽂았기 때문에. 그래서 침의 원리는요. 우리가 혈이 어디가 막혔어 이러면은 침을 꽂으면 합선이 돼서 그 자리에 열이 오르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열이 오르니까 막힌 혈관이 이렇게 막히잖아요. 그러면은 찌꺼기가 껴. 그게 뭐냐? 콜레스테롤이거든. 그게 굳어. 그걸 녹이는 게 열이잖아.
열이 외부에서 주는 열도 있어. 뜸, 뭐 찜질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내부에서 오르는 열은요 더 강력합니다.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내부에서. 그 내부에서 되는 열은 우리 인체의 전류를 이용한 침입니다. 이게 침의 원리 중에, 그러니까 침의 그 한마디로 그 효과의 원인 중에 하나고, 또 하나는 삼능침이라고.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호침이에요. 얇은 거. 이 호침 얘기하니까 잠깐 더 얘기하는데, 옛날에는 침을 쇳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얇은 쇠로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요, 지금은 스프링처럼 막 우겨줘도 안 분질러져. 근데 옛날 침은 이게 팍 우기면은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탁 치면 엿가락 천천히 하면 씌워지잖아. 근데 순간적으로 팍 꺾으면 어떻게 돼? 분질러지는 것처럼 침도 순간적으로 팍 치면 분질러지거든.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. 침을 딱 꼽잖아요. 그러면은 겉에 근육과 속 안에 있는 근육과 엇갈리는 거야. 근데 침이 둘 다 뚫어버렸어. 근데 엇갈리는 순간적으로 뚝 분질러지는 거야. 그러면 침이 어떻게 돼? 몸속에 박히지. 그럼 막 이런 얘기도 있어. 혈관 타고 뭐 달아가지고 뭐 어디를 돌아다니고 뭐 이래서 큰일 나니 뭐 이런 얘기. 그렇진 않죠.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. 침 잘못 맞으면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요즘 침은 분질러지지 않아요. 스프링처럼 막 씌워지고 막 꺾고 이래도 안 분질러집니다. 그게 바로 얇은 침인데 그게 호침이고, 두꺼운 침이 있어요. 삼능침이라고 앞에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이에요. 그 침은 우리 몸의 전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먹고 뭐 아니면 급하게 먹던가, 특히 고구마나 뭐 삶은 계란 이런 거 먹으면 얹히잖아. 얹혔을 때 어떻게 해? 우리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짜가지고, 딱 짠 다음에 요 끝에 바늘로 툭 쳐가지고 피 한 방울 탁 빼면 어쩔 때는 이게 압력이 너무 세서 씩 나갈 때도 있어. 근데 피 한 방울 탁 빼면 쑥 내려가지, 그냥. 트름하면서. 트름 안 할 수도 있는데 쑥 내려가. 그게 얹혔을 때인데 그 피 한 방울로 우리 몸의 압력이 빵빵 걸어 피 한 방울 딱 내려간 걸로 그걸로 그냥 살려내는 거야.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피를 한 방울 떠주는 거를 삼능침이라고 그래요. 요즘은 사열침으로 나와가지고 뭐 당뇨 체크 뭐 여러 가지 사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, 한마디로 이렇게 볼펜 같은 데다 끼워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치는 게 나왔는데 그전에는 삼능침이라고 그랬어요. 그 삼능침은 옛날에 두껍게 막 못 있잖아요. 못 두께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이 또 삼각형이야. 자세히 앞에 뾰족한 거 보면 그걸 잘 갈아가지고 소, 말 이런 것들이 어디 딱 부딪히잖아요. 그러면 띵 하고 부어. 그러면 그 골무고 이러면은 소나 말이나 일 못하고 하거든. 그럼 그 피 이렇게 띵 분 건 뭐야? 그 안에 피가 찬 거거든. 그 피 차면 압력이 높아가지고 소나 말 뭐 이런 짐승들은 아파하거든. 그거 삼등치 부은 걸로 한 방 팍 찍잖아. 그럼 피가 쭉 나오면서 거기가 붓기가 쓱 가라앉아서 금세 나서.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막 어떻게 부딪히고 뭐 하고 싸우거나 뭐 하고 이러면 머리 이런데 홍 나오거나 막 이러잖아요. 그거 뭐야? 피가 찬 거거든. 죽은 피. 정확하게는 죽은 피는 아니고 피도 많지만 혈장이에요. 저 생리학 나왔으니까 괜히 뭐 이런 얘기 한다고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에 피 한 방울 빼면 쑥 빠지면서 금세 났습니다. 다래끼 났잖아. 어디가 뭐 뽀로지 났어. 뭐 이렇게 튀어나왔어. 그러면 그거 딱 따져봐요. 삼능침이나, 여러분 삼능침 없으니까 사열침 약국가면 팔아. 그걸 딱 따져봐. 그러면 쭉 빠지고 금세 나선다니까.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빼주는 거. 뭔가 사열을 해주는 거. 사혈이라는 건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뺄 사자거든. 예. 혈은 피혈자고 피를 뺀다 이거지. 그게 뭐냐, 의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. 피를 뺀다는 거. 그거를 사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뭘로 해? 침으로 하는 거지. 그 침이 삼능침이라고 있고, 그리고 호침 합선으로 하는 거 있고.
그 호침은 또 이렇게 또 한참 꽂아놓고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몸에 이렇게 딱 꽂아놓고 있으면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해. 한참 있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막 돌려. 왜 돌리냐?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침이지만 그 우리 몸은 개가 이물질이니까 개 때문에 뭔가 우리에 영향이 줄까 봐서 개를 어떻게 이물질을 코팅을 하고 한다고. 그 백혈구 같은 것들이 막 달라붙어. 그러니까 이 침에 단백질이 쫙 코팅이 돼버리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전류가 제대로 통하겠어? 합선이 되겠어?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걸 다시 띄어내냐고 돌린다고. 침 딱 놓고서 한참 있다가 돌리는 이유는요. 침 그거에 한참 꽂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침이 단백질로 코팅이 되거든. 그거를 띄어내는 거야. 침 효과가 없으니까 돌리면 다시 효과가 좋아. 그거는 왜 그냥 인체의 백혈구가 가서 그 셀을 감싸버리는 거야. 코팅을 해버리는 거야. 그런 기능이 있어. 그래서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왜 떼어내? 합선이 잘 안 되니까. 하여튼 호침, 삼능침. 그 외에 뭐 장침, 대침 뭐 여러 가지 침이 있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저는 모르고 그냥 침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. 침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 4월 한 중순부터는 모시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는 모시고서 침이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. 왜 하려고 그러냐? 이것도 사라져가는 문화 중에 하나야. 왜 한의원에서도 침 놓고 또 이렇게 뭐 침도 놓고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지고요.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. 예전에 자원봉사도 다니고 의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는데 요즘은 그 한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가도요 제한이 많아. 어떤 부분은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하면 안 되고 해도 되는데 법적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져서 못 하는 거야. 그런 분들이 많은데 침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침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에 없어졌어요. 그때 없어진 거야.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잠깐 생각을 잘못하고서 없앴다가 아 이거 있어야 된다 이러고서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부활시키려고 그랬는데 의사분들이 강요가 세가지고 없앴죠. 몸만 다시 그 복원시키지 못했죠. 침술이라는 게. 그래가지고 이제 침술사라는 거 없고 그냥 한의사들이 이제 침을 놓는데 한의사들 분들은 요즘에 혜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문화가 틀려져 버린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침 맞으러 침집에 가잖아요. 그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.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뭐 좀 큰 병들이나 어려운 것들은 침 선생이 직접 나. 나머지들 별거 아닌 것들은 제자들이 쫙 놓거든.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선생이 놓건 제자가 놓건 상관없어.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되는 거야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.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실험할 수 있는 상대가 많은 거야. 사실상 침을 뭐 눈이나 이런 데 찌르는 게 아니잖아. 몸 이런 데 찔러도요. 해가 없습니다. 무슨 크게 뭐 잘못되고 이런 게 없어요. 옛날처럼 침이 분질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. 근데 그런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. 또 하나 지금은 뭔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의료 뭐 사고니 뭐니 막 그냥 달려들고 이러니까 더욱더 조심스러운 거야. 그러니까는 의술 개발하거나 연구하는데 좀 문제도 있죠. 문화적으로. 근데 지금은 침술 같은 경우에는 침을 놓으려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때 사람들은 침 깊이 놓고 막 이 머리 이런 데 꽂고 막 이런 데 집어 넣어가지고 풍치 같은 거 이런 부분 이런 데 넣어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긴 거 막 이런 거 넣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.
장치민이 대치민이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. 왜? 그런 걸 배울 데가 없어요. 예전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치료만 해주면 좋다.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요. 이제 어느 정도 침술이나 이런 게 기본적인 거 배웠다 이러면은 배운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야. 공짜로 해주는 거야. 그래도 큰 문제 없으니까. 뭔가 그걸 막 잘못 말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해주는 거야. 근데 효과가 있거든. 그러니까 침 놓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준 거야. 지금은 대한민국에 누가 그냥 인제 막 배운 사람한테 침 맞아. 종합병원 가가지고, 감기 걸려도 종합병원 가가지고, 뭐 여러 가지 검사 맞고, 약 먹고, 주사 맞고 막 이러지. 근데 예전에는 의료 혜택 받기 힘들었을 때는 그러한 침 인제 막 배운,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침을 많이 맞았거든. 그때의 그 문화에 있었던 분들, 그런 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참 많고 이제는 건강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만뒀죠 다. 아직 남아있는 분이 유일하게 있습니다. 그분은 운 좋게 어린 나이에 배웠는데 어리니까 친협회에 대한친구사협회의 사무국장으로 대학교 시절 때 사무국장이 된 거야. 그래서 그분은 자원봉사 다니면 다 따라다녀야 돼. 그리고 자기도 바쁘니까 무지하게 나야 돼. 하루에 몇십 명씩 며칠을 나야 돼.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에 그냥 그 생활을 가버린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아. 그리고 그 위에 선배들이나 스승들 이런 사람들의 기술들 사무국장이었으니까 다 배우게 되지. 핵심적인 거 배우지. 그분이 연세 얘기하면 그분한테 욕먹자. 70 조금 넘었는데. 근데 그분이 아직 건강하게 무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제가 섭외는 미리 해놨는데 4월 중순부터 시간이 난다. 네가 하니까. 저 개인적으로는 스승님이에요. 근데 네가 하니까 그런데 가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승낙을 했어요. 그분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이 썰 하는 거 미천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.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아.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치 있는 거. 그 다음에 침술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. 특히 침술은 우리나라, 우리 민족의 고유에 내려오는 거. 한마디로 종지국이 침술은 동이족이다.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안 해. 일본이나 중국 가면 침 많이 놓고 미국 가도 유럽 가도 침 많이 놓거든.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 해. 왜냐하면 우리나라 못하게 하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 가가지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빈 쭉쟁이들만 남아있는 거야. 뭔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뭔가 애착이 가진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떠나버리는 거지.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외국에서는 받아주고. 하여튼 아쉽지만 흘러간 문화이면서 또 이거를 복원시키는 거는 사실상 현대 의료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그렇다고 한의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분한테 배우거나 아주 드물게는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침술사는 이제 멸종되고 있는 거 아닌가. 멸종돼가고 있는데 멸종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. 근데 이러한 의료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.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침 참 잘 나요. 중국, 우리나라, 일본보다 더 잘 나요.
인정해주거든. 특히 독일은 하이프락틱이라고, 카이로프락틱 아닙니다. 하이프락티커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의사 같은 거예요. 전통 의술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은 간단한 의술들을 해요. 수술도 하고. 그 사람들은 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요. 누구한테 배우냐? 이러면은 한국 사람 침쟁이들한테 배워요. 한번 물어보거나 뭔가 발이 되면 물어보세요. 그 사람들 침 잘 놓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그럼 한국 사람,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웠나?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글로 갔어. 왜 갔어? 쫓겨간 거지.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. 이러한 좀 아픈 사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사라지고 뭔가 있으니까 저는 뭔가 내 방송 뭐 많은 사람들 보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이런 거가 있다는 거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편 정도, 2편 요 정도는 침에 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. 또 침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볼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보고 나 진짜 침 배우고 싶다 이러면 와가지고 또 오면 내가 또 연결해주지. 네, 연결해주지. 같은 우리 또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분들인데 제가 안 도와주면 제가 의리 없는, 내가 무인입니까? 도와줍니다. 찾아오면 도와줍니다. 네, 내가 찾아가지 못할 망정 찾아왔는데 연결도 해주고. 어쨌든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. 침에 대한 원리는 제가 설명하고 침에 대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크게 2가지. 사열침 있고 호침, 전류를 이용하는 침 있고 침의 원리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또 우리나라 침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양사분 물러가겠습니다. 끝까지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힘이 조금 떨어져요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들만 혹시 보는 거 아닌가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. 그래야지 신나가지고 또 이렇게 더 좋은 분들도 섭외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도와주십시오. 예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. 안녕히 계십시오.